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라고 하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 기적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침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기록을 성장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 대비하면 기적같은 선방의 결과다, 이렇게 말입니다. 와, 그런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경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실물 경제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1분기에 마이너스 1.3%였죠. 2분기는요 마이너스 3.3%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1998년 1분기가 마이너스 6.8%죠. 2008년 4분기가 마이너스 3.28%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금융위기보다는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IMF 위기보다는 안 되고. 그러나 코로나19의 어떤 경제위기 속성상 이게 골도 깊고 길이도 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IMF 외환위기보다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IMF 외환위기만 하더라도 1998년, 1999년 어느 정도 다 극복을 했다. 왜? 세계 시장은 다 열려 있었으니까 수출이 굉장히 잘 됐어요. 게다가 환율 효과 때문에 수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계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0.1%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2%예요. OECD도 마이너스 1.2%고요. IMF는 2.1%입니다. 2.1%. 한국경제연구원은요 마이너스 2.3%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정도예요. 마이너스 2.3%까지도. 예, 무디스도 마이너스 0.5%죠. 피치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고요. 충격적인 것은 IMF와 한국경제연구원이에요. 2% 넘게 빠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의 침체 정도가 L자형이라는 거예요. L자형.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L자형이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3분기에 경제가 반등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난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맥락이 같지요. 3분기에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V자형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V자형. 과연 우리 경제가 V자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 EU나 이런 데보다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작다고 우리가 기적같은 선방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V자형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중국처럼 그렇게 V자형으로 성장한다는 건가요? 중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6.8%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플러스 3.2%였어요. 지금 우리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긴 해요. 보세요.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실질 성장률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솔직히 개판이었어요. 좋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로 계속 가기도 하고요. 코로나19가 딱 덮치자마자 보세요. 1분기가 마이너스 1.3%, 2분기가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마이너스 6.8%에서 플러스 3.2%가 됐으니 예, 우리도 3분기에 적어도 예, 중국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예, 3% 이상 성장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3%니까 그냥 플러스로 성장한다는 건가요? 어느 거든지 간에요. 어느 거든지 간에 V자형으로 된다는 이야기 예, 보자고요. V자형으로 되는지. 자,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V자형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마이너스, 일본도 마이너스, 유럽도 마이너스예요. 여기보다 하락폭이 적었다. 일본이 마이너스 8.5%, 미국이 마이너스 9.9%, 독일이 10.1%예요. 그런데 우리는 3.3%니까 좋아졌다. 이 말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2분기에 소비가 예, 플러스 1.4%로 성장했다. 1분기에 소비는 마이너스 6.5%였는데 2분기 소비가 1.5%로 1.4%로 성장했으니까 이게 바로 V자형의 신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크나큰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크나큰 맹점을 안고 있어요. 일단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했다는 자체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선진국은 쉽게 말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예, 경제 봉쇄령 조치를 취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10인 이상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웬만한 식당, 내가 갈 수 있는 식당 다 갈 수 있었고요. 웬만한 모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은 선진국은 다 락다운하거나 혹은 록다운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 것하고 안 취한 것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선진국 시장이 열려야 하는데 계속 열릴 수 있을 건가? 이것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특히 말입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만큼 덜 떨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예, 기적 같은 선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정부가 어떻게 전망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말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그 나라 경제 여건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한테다가 동일하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예측한 만큼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정부는 올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률 0.1%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떨어졌죠? 예, 2분기 지금 마이너스 2%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경제성장률 전망치 1% 이상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게다가 2분기 성장률 정부는 2% 초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3.3%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떨어질 요소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왜냐고요? 수출이요. 대한민국은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성장률 안에서 말입니다. 거의 44%입니다. 44%. 현대자동차로 가볼까요? 내수 비중이 35%, 수출 비중이 65%예요. 어떨 때는 수출 비중이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70% 될 때가 있어요. 내수가 진작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성장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수출은 20%밖에 안 돼요. 내수가 33%가 넘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마찬가지.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수출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수출이 지금 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예요 이게? 16.6%에 16.6% 마이너스 16.6%까지 떨어졌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1.4%고요. 16.6%까지 떨어진 것 앞으로 좋아질 거냐?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게다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게 어쩌면 지금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요. 지금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이미 정설이에요. 아직까지 WHO에서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지금 최고조죠. 7만 5천까지 올라갔죠.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지금 확산 추세예요. 심지어 유럽의 스페인 신규 확진자 확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스페인에서 오는 사람들 2주간 격리하겠다 아예 선언을 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나는 추세. 러시아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러면 2차 팬데믹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요. 우리는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자체가 V자 반등이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비 진작책이 과연 될까요?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정부가 하반기에 지금 돈 엄청 풀 거 아니에요? 3차 추경 예산이 지금 30조 1천억 원이었나? 35조 1천억 원이었죠. 35조 1천억 원. 하반기에 엄청 풀어댈 겁니다. 35조 1천억 원. 그런데 35조 1천억 원 중에 실제로 경기를 반짝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그냥 뿌리기만 할 거예요. 알바천국처럼 청년 알바, 노인 알바 계속 많이 단기 알바로 많이 뿌릴 거고요. 그거 뿌리면요. 여러분 봤어요. 우리 이미 있죠. 돈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금으로 들어가 예금으로. 소비나 투자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봤습니다. 이미. 정부가 돈을 푸는 만큼 그만큼 예금이 늘어난다. 그것도 수시 입출식 그런 예금이 늘어난다고. 109조나 늘어났잖아요. 109조나. 돈을 뿌려도 소비나 투자로 지금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3분기에도 이렇게 소비가 진작이 왕창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35조 1천억 원 뿌려봤자 성장률에 0.1이나 0.2% 도움이 될 정도로 아주 미약하다, 낮다 이렇게까지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내수까지도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면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부자 정세는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부자 정세가 기획재정부는 16,000명에 대해서 부자 정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최고세율을 42에서 45% 올리도 일반 서민들에겐 피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냐래요. 어디까지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은 그냥 중산층이라고 해요. 근데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최소한 소득 상위 30%까지는 부자라고 느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 상위 30%만 되더라도 외제차를 사거든요. 외제차를 산다는 건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중산층도 안 되죠. 외제차는 고소하고 대한민국 차도 거의 한 15만 킬로 넘게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소득 상위 한 30%가 부자라고 느낀다. 이렇게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부자 정세해? 이러면요. 안 써. 안 쓴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소비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줄이고 집에서 먹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출도 소비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3분기가 V자형으로 일어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적 같은 그런 반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말잔치라고 밖에 안 들고요. 거기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는데 무슨 기적 같은 선방이에요. 기적 같은 선방.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안 가고 한 0% 좀 이상이 됐다면 그것도 기적 같은 선방이란 말은 저는 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감성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선방 정도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출은 그냥 말로 꼬꾸라지고 내수가 조금 좋아졌다고
예, 저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 선진국보다가 덜 떨어졌다고? 우리 서민 경제는 죽어나요. 왜 이런 말을 써서 사람들에게 자꾸 호도하냐 이거지. 호도하냐. 지금 많은 사람들, 저는 처음부터도 이야기했지만 L자형으로 간다. L자형으로. 원래는 L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기적 같은 선방이라는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말을 전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너무나 큰 낙관론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기적 같은 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화려한 말잔치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미사여구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혹하거든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는 자체가 참 어려워요. 실물 경기는요. 실물 경기는 지옥 같은 침체입니다. 지옥 같은 침체예요. 기적 같은 선방이 아니라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옥 같은 침체고요. 이게 좀 더 올라가서 중소기업에 가도 지옥 같은 침체입니다. 대기업이, 수출기업이 그나마 선방을 해준다? 여기도 영업이익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침체란 말은 씁니다. 지옥 같다는 말은 권력이 겁나서 안 쓰겠지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기적 같은 선방이 아니라 지옥 같은 침체란 말이 저는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